있답니다. 바둑은 중국에서 발명된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바둑 용어 대부분은 사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둑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의미가 잘 와닿지 않거나 혹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때 있으시다면 한자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. 행마, 오늘 배울 행마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 전에 행마는 단일 행에 말 맞자를 써서 바둑판 위에서 돌이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. 행마의 좋고 나쁨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더욱 효율적으로 능률성과 그리고 얼마나 튼튼한가 이 연결성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좋은 행마 그리고 나쁜 행마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행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. 이 두 가지 기준 꼭 기억하셔서 어떤 행마가 좋은 행마인지 혹은 어떤 행마가 나쁜 행마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처음으로 알려드릴 행마는요. 내 돌 바로 옆에 이렇게 바짝 흙일로 지금 두어간 모양이죠. 이 행마를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. 뻗다 혹은 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이렇게 입문자 혹은 초급자들이 가장 많이 두는 행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이유는 처음 바둑을 두기 시작할 때는 내 돌이 어떻게 되진 않을까, 또 끊어질까 굉장히 염려가 많고 또 걱정이 많기 때문에 튼튼한 행마를 선호하는데요. 그때 가장 많이 두는 행마이기 때문에 확실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행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별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. 연결성은 별 3개, 거의 100%에 달하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요. 하지만 반면 능률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. 바둑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상대보다 더 많은 집을 차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뻗는 행마, 느는 행마는 능률성 면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연결성은 별 3개 중에 3개, 능률성은 별 3개 중에 0개. 과연 이 행마 좋은 행마일까요? 나쁜 행마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행마, 마늘모 혹은 입구자라고 불리는 행마입니다. 한자의 입구자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입구자 혹은 마늘모 행마라고 하는데요.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한자 입구자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지금 흙돌이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점에 꼭지점에 위치를 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행마를 입구자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. 이 행마의 능률성은 아무래도 뻗는 행마보다는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. 하지만 뻗는 행마에 못지않은 연결성, 아주 튼튼한 행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뻗는 행마와 입구자 행마, 이 행마가 가장 처음 바둑을 둘 때 많이 쓰는 행마긴 합니다. 다음은 한 칸 띄임 행마인데요. 이 모양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한 칸 띄어져 있는 모양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. 한 칸 띄임 모양, 아주 쉬운 모양이고요.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바둑 격언 중에 한 칸 띄임에 악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행마가 나쁜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행마는 능률성도 갖추고 있고 또한 연결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행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날일자 행마인데요. 한자 날일자 모양에 두어져 있다라고 해서 날일자 행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한 칸 띄임이 가장 제가 많이 쓰이는 행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바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행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한자 날일자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요. 이렇게 왼쪽 그리고 오른쪽 꼭지점에 두어져 있죠. 날일자 행마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.
네, 다음은 두 칸 뜀 혹은 두 칸 벌림 행마인데요. 한 칸 뜀과 마찬가지로 역시 모양이 두 칸 띄어져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두 칸 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네, 능률성 면에서는 정말 완벽합니다. 아주 엄청난 능률성을 가지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두 칸 행마는 반면 연결성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. 좀 끊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요. 그리고 방어를 할 때 좀 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급자들이 두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요. 하지만 집을 지을 때 초반에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할 때는 상당히 유리한 좋은 행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두 칸 뜀과 아주 비슷한 행마죠. 그리고 눈목자 행마인데요. 날일자에서 한 칸 더 멀어진 행마로 지금 한자 눈목자 모양에 두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끝에 눈목자 모양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. 네, 이 행마 역시 능률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. 두 칸 행마와 거의 비슷하다, 비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네, 거의 뭐 별 3개의 능률성, 하지만 연결성은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마지막 7번째 밭전자 행마인데요. 이 밭전자는 역시 한자에서 따왔습니다. 한자 밭전자 모양에 두어져 있다라고 해서 밭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역시 왼쪽과 오른쪽 끝에 밭전자 모양으로 두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모양은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A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, 이 가운데 중앙 부분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만약 백이 이곳을 갈라서 흙돌의 연결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이 방어를 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행마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상 바둑은 상황에 따라서 좋은 수와 나쁜 수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고 밭전자가 좋은 행마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그 상황에 따라 잘 사용하셔야겠습니다. 밭전자 행마는 역시 능률성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연결성은 연결에는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총 7가지 행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행마에는 어떤 기준으로 좋은 행마 그리고 나쁜 행마로 구분을 한다고 했었죠? 능률성과 뭐였죠? 그렇죠. 연결성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나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어느 한쪽이 높다고 해서 좋은 행마 혹은 나쁜 행마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. 어떠한 밸런스, 양쪽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를 모두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어야 좋은 행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행마를 배웠으면 초반에 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겠죠. 효율적으로 집을 짓는 방법 한번 살펴볼 텐데요. 먼저 첫 번째, 저희 첫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계속 배웠던 내용인데요. 귀 그리고 변, 중앙순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. 그것이 유리하다라고 했었고요. 두 번째, 몇 선이 집을 짓는데 유리하다라고 했었죠? 1선? 2선? 아니죠. 3선과 4선이 집을 짓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.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행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한 집 모양, 집을 모양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가기보다는 조금 더 행마를 통해서 멋진 모양, 좋은 모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집을 지어가는 것이 훨씬 집을 지을 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7가지 행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행마는 집을 지을 때 혹은 또 전투를 할 때, 돌이 부딪힐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. 오늘 배웠던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. 능률성과 연결성, 이 두 가지 기준 항상 염두에 두셔서 좋은 행마인지 나쁜 행마인지 항상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